최고 2만 %가 넘는 고리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갚기 어려워지면 또 다른 업체인 것처럼 접근해 돌려막기를 유도하며 수익을 키워왔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대출 이자율이 적힌 일수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장부나 메모지도 다 압수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PC에 있는 전정문 저기 별도 다 할 겁니다. 이들에게 현금을 빌린 600여 명의 대출금만 315억 원. 한 피해자는 40만 원을 빌린 뒤 이틀 만에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금감원 금리 기준 약 2만 7,000%의 고금리입니다. 1억 6천만 원을 빌린 뒤 2달 동안 2억 1천만 원을 갚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대출이 막힌 소상공인들의 소액 대출도 많았습니다. 월 30-40% 되는 그런 이자 고금리였어요. 상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돌려막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들은 피해자의 상환이 어려워지면 또 다른 대부업체인 것처럼 접근해 피해자의 돌려막기를 유도했습니다. 영업은 협박이나 폭행 등 불법 추심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어갔습니다. 대포 통장, 대포폰 등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감췄습니다. 그리고 불법 추심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기존의 대부업 범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고, 경찰은 총책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는 등 조직원 30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확보에 나선 가운데 이 시민들에게는 돈을 빌릴 경우 법정 이자율 연 20%의 초과 여부와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산 경남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건물이 작거나 층이 낮은 경우 법적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안전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화재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건물 4층입니다. 천장에는 초기 화재 진화에 중요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는 없습니다. 스프링클러의 법적 설치 기준이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를 넘는 4층 이상층으로 한정돼 있어 이곳 아래층인 1, 2, 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바닥 면적 기준에 못 미쳐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부산 지역 학교 건물 2,521동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89동으로 전체의 15% 수준입니다. 경남도 3,026동 가운데 476동으로 15%에 불과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학교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연평균 7.2건, 경남은 10.6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소방법 개정으로 6층 이상 건물의 모든 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부분 5층 이하인 학교 건물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 우려가 있으나 초기 화재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의 화재 안전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사용해 화재 위험이 높은 부산 지역 조리실 가운데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조리실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권고사항을 적극 수행하여 모든 조리실에 2027년까지 전면 설치를 통해 급식 종사자뿐 아니라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만큼 초기 화재 대응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농촌에서는 구하기 쉬운 땔감을 사용하며 연료비도 아낄 수 있는 화목 보일러를 쓰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자주 일어나면서 맞춤형 소화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지리산 국립공원 산불, 축구장 130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고 산불 진화대원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화목 보일러에서 나온 불티로 지목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 지역 화목 보일러 화재는 모두 110여 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불티가 비산하여 인근 가연물에 착화돼서 화재 연소 확대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목 보일러 화재 진화를 위해 자동 확산 소화기도 보급 중입니다. 천장에 달린 이 소화 장치는 화재로 주변 온도가 70도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소화 약재를 분사합니다. 한꺼번에 넓은 면적의 약재가 뿌려지면서 불길도 빠르게 잡힙니다. 하동군과 소방서는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700가구 가운데 300여 가구를 선정해 자동 확산 소화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소화 장비 시설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골에는 열악하다 보니까 이 확산 소화기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 불안감이 컸던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불로 떼놓고 저녁에 잠을 자면은 불이 붙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하동군 등은 화목 보일러와 함께 화재 위험성이 큰 부엌 아궁이 화재를 막기 위한 아궁이 문도 제작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고성군이 정부 지원을 받아 오래된 축사를 이웃마을로 옮기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시설로 지을 계획이지만 입주 예정지 인근 마을에서는 반발이 큽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고성군 마암면 일대입니다. 고성군은 이곳에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던 축사도 이전에 통합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등 26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7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축산단지 조성에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우선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악취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을 분들한테 상당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크게 반발하는 곳은 축산단지 예정지에서 400m가량 떨어진 부곡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축산 분뇨가 발생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사업 계획 철회를 요구합니다. 현대 방식을 냄새가 안 난다면 거기에다가 냄새가 안 나게 지어주지 왜 아무것도 없는 대지대도 없는 여기에 와서 설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적극 만면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성군은 해당 지역의 지형과 고속도로 주변 입지, 주민 수를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악취 문제라든지 축산배 수들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짓게 되는 축사들은 최신식 시설로서 건설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성군이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의 추진 역시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국민의힘이 거물급 중진 2명을 낙동강 벨트에 배치하면서 현역 의원끼리의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총선 최대 승부처인 부산 경남에 쏠리는 관심도 한층 뜨겁게 됐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부산의 서병수, 경남의 김태우 의원에게 전략지역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지역이란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낙동강 벨트. 각각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출신의 거물급 중진을 전진 배치해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병수 의원은 부산 진갑 지역민에 죄송하다면서도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당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강서갑을 국민의힘의 최대 험지로 만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북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일꾼이 필요하다는 민심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는 서병수 의원의 욕심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김태우 의원은 무소속을 의원으로 만들어준 지역민에 대한 미안함으로 고민이 크다면서도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당도 어렵고 진짜 나라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크게 좀 결단해 달라. 사실상 크게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자신의 바로 직전 전임자와 맞붙게 된 도지사 출신의 김두관 의원은 대환영이라는 입장입니다. 제 전임 지사고 또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경남의 정치인이고 우리 양산을 오시는 거 대환영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놓고 제대로 진검승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여권 예비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것이 국민의힘 공관위의 과제가 됐습니다. 총선 최대의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경남에서 현역 의원들끼리의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산 경남을 향한 관심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해운대 부유층을 상대로 155억 원 상당의 투자 사기가 일어났다는 KNN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씨가 백화점에서만 76억 원을 쓰는 등 호화 생활을 즐겼고 오랜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높은 이자와 원금 보장을 미끼로 지인 12명에게 지난 9년 동안 15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홍역 환자가 1명 더 확인돼 모두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40대 홍역 환자 1명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잠복 기간 동안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1명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접촉자도 검사 결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해외를 방문한 2번째 환자로부터 첫 번째 환자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에코델타시티 그린데이터 집적단지 입주기업 4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3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그린데이터 센터 집적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1,200명의 일자리 창출과 8조 2천억 원 상당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부산대학교 제22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최재원 기계공학부 교수와 진성호 화학교육학과 교수가 각각 1위와 2위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6명의 후보가 나서 100% 온라인 투표로 실시된 오늘 선거는 1,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부산대가 두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용합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아이들 영어 교육 걱정이 없는 도시, 외국인들도 관광하기 편리한 글로벌 도시 등 5개 전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또 부산 영어 방송을 통해 올스타 잉글리시라는 신규 콘텐츠를 제작 송출해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3조 8,193억 원의 매출과 2,47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은 37%, 영업이익은 75% 늘어난 겁니다. 카이는 코로나 위기로 주춤했던 기체 구조물의 매출과 훈련체계 사업 등 미래 사업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흐린 날의 연속이었는데요. 내일은 다시 하늘빛이 밝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을 기록하겠는데요. 그래도 평년 수준과 비교했을 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이 되면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내린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8도, 거창은 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은 0도, 거제는 1도에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 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도, 김해는 0도를 기록하겠고요.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설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